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부터 공개 집단 시작하고요. 저는 노다심 대표 강현식입니다. 먼저 오늘은 아마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집단이 진행되는지, 또 여러분 어떻게 집단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할 거고요. 먼저 그 밴드 설치하셨나요? 네. 네네. 제가 밴드로 초대를 해드릴 거니까 밴드 한번 보시죠. 네, 밴드 보시면 거기 서약서 있죠?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보셨죠? 네.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만남과 소통, 공개 집단 이렇게 부르고요. 서약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만남과 소통 집단 상담 그리고 과학자 전문가 준비반 이제 그 모든 비구조와 개방형 위클리 집단 서약서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게 첫 번째예요. 보통 다른 집단에서는 이제 비밀 유지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요. 저희는 공개 원칙이라고 해서요. 집단의 모든 과정을 지금 카메라로 촬영해서 인터넷, 유튜브 같은 채널에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집단과 관련된 모든 사항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집단 참석 중에 관한 만약 여러분이 종결을 하신 다음에도 개인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전환하지는 않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처음에 공지 드릴 때도 안내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집단을 오랫동안 좀 진행을 하면서 집단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좀 자기만의 어떤 기대했던 집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상담이라고 하면은 뭐 소위 말해서 그냥 무턱대고 좀 위로해주고 공감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비구조화 집단은 그렇게 뭐 마음에도 없는데 위로를 하라고 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내 모습인데 내 모습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 위로도 되지만 사실은 화도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저희는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집단에서 좀 힘들었다, 상처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이 비구조화 집단을 다른 데서 사실 경험해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적어도 뭐 집단에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집단 과정을 한번 녹화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도 그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모든 집단, 특히 비구조화 개방형 집단에서 아주 공통되게 적용이 되는 집단이 운영이 되게 되는 원리인데요. 내부에서는 솔직한 피드백,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집단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누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우리 보통 상담이라고 하면은 자기 옛날 얘기, 과거 얘기를 주로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이 상담에 가서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 옛날에 좀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얘기를 하셔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단을 뭐 한 마라톤 집단처럼 한 2박 3일로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집중적으로 할 때는 거의 그런 식으로 자기 옛날 얘기 털어놓고 사람들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 비구조화 개방형 집단은 저희 집단에 가장 오래된 집단이 6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3년 참여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들어오신 지 2, 3주밖에 안 된 분도 있는데 뭐 어떤 분이 이제 집단에 들어와서 자기 옛날 얘기를 다 풀어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집단에 오래 계셨는데 집단원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옛날 얘기를 사실은 또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구조화 개방형 집단에서의 솔직성은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의 솔직성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옛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게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솔직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솔직함이 바로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들, 이거에 대한 솔직하게 여러분이 반응들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이제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좀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막 집단 중인데 제가 너무 말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걸 듣는 게 만약에 좀 불편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서 선생님 너무 말이 많아서 말이 장황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한 생각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이 고개를 다 끄덕이시면 역시 나는 말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딴 데 가서 또 말을 또 주저리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제가 다른 데 가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서로서로는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거 나한테 좀 불편하다. 당신 그렇게 말하면 난 좀 화가 나는 것 같다. 당신의 그런 모습은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인다. 이게 어떤 것이든지 여기서 솔직하게 이제 주고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 많이 드리겠지만 저는 집단에서 기대하는 솔직성은요,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솔직성.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족 정도? 아니면 뭐 연인? 혹은 결혼하신 분들은 뭐 배우자? 혹은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그래서 아이한테는 부모들도 어디 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굉장히 솔직하게, 그게 뭐 때로는 비난일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집단에서 서로가 할 얘기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 솔직성을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급적 아이 메시지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 뭐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 라는 표현은 비난이잖아요. 너를 주어로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나는 기분이 나빴다. 나는 좀 상처가 된 것 같다. 라든지. 또 사실은 이 부정적인 표현보다 사람들이 결국 하기 힘들어하는 솔직성은요, 긍정적인 거예요. 나 너랑 친해지고 싶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다른 밖에서는 이성적으로 호감 얘기했다고 괜히 오해 사면 관계가 껄끄러워지는데, 사실 집단에서는 그런 이성적인 호감까지 제가 아는 어떤 다른 집단 분들은 집단 여자분이 이제 결혼하신 유부녀였는데 결혼 안 한 미혼 남자 집단분이 그분한테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 뭐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유부녀한테 네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드러내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나갈 때 우리가 밖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준비도 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어떤 일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여러분이 용기 내서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집단과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들 좀 어색하고 좀 이렇게 안 친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시면 좀 친해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생기시더라도 집단에서는 뭐 언니, 오빠, 형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닉네임을 정할 건데요. 그 애칭으로 그리고 존칭 해줘서 뭐뭐님 하면서 여러분이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좀 존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단 밖에서 구성원들 간에 뭐 밥을 먹다가 갈등이 있었다든지 뭐 혹은 여러분이 밖에서 이제 얘기하시다가 야 근데 걔 있잖아 하면서 다른 집단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 분이 야 이거는 너 집단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도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그 비밀을 지키실 의무는 없어요. 오히려 의무가 있다면 집단원들이 밖에서 했던 이야기, 밖에서 발생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타 집단에서 나누셔야 됩니다. 이 하위 집단이 여러분이 강해지고 본 집단에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안 하시게 되면 당장은 그 사람과 친해진 것 같아서 좋으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하위 집단도 깨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체 집단 참여하시는 것도 별로 도움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리더를 포함해서 집단에 대한 여러분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시기보다는 직접 집단에 오셔서 표현하시는 게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죠. 자, 밴드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임 후에는 여기 밴드에 후기를 올립니다. 후기는 그냥 오늘 어땠는지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하고 30분 정도 마무리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마무리는 오늘 나는 어땠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우리 마음이 즉각 반응하지 않고 집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이나 이런 게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네, 후기에 모두 적어 놓으시면서 여러분이 좀 마음을 털어버리실 수 있도록 후기를 올려주시라는 거고요. 또 결석신고도 밴드에 올려주시고요. 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 집단이라서 밴드도 공개 밴드인데, 이제 권한 설정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모두 제가 공동 리더의 권한을 드릴 거예요. 그 권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밴드가 리더, 공동 리더, 그냥 멤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는 리더랑 공동 리더만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단이 궁금하고 집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과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밴드에 들어오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제한이 되고요. 여러분들만 쓰실 수 있다. 대신 집단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밴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공개 채팅을 하실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글을 올리거나 하는 거는 여러분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 채팅방에서 집단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이 집단원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그분들은 제가 강제 탈퇴 조치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이 공개 집단을 사람들이 많이 볼지, 얼마나 뭐 밴드에 많이 가입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사건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놨고요. 자, 5번째 보세요. 연장 및 종결. 첫 10회는 의무 참석이시고 그 이후에는 원하시면 연장 가능하시고, 종결을 원하시면 7회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난 이번 차에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7, 8, 9, 10회 때까지 참여하시고 종결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종결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10회 때 와서 저 오늘 종결하래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할 시간을 놓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결하시는 것도 집단 전체 얘기라서 우리가 같이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도 좀 드리기 위해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혹시 참여하실 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꼭 여러분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셔도 참가비는 그대로 카운팅이 되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3주 이상 해외에 계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다면 일시 종결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일시 종결이 뭐가 다르냐면 참가비가 스탑이 되세요. 그래서 참가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인데, 대신 이제 일시 종결자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참가자가, 대기자가 있으면 그분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10회 이후에 연장하시는 분들은 종결회기를 진행하지만 첫 10회만 참석하실 경우는 종결회기를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한 20회 정도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더 이상 집단에서 내가 뭐 함께 하고 싶은 건 없다 싶어서 이제 종결을 하실 때는 아예 하루를 그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못했던 얘기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분이 집단에 참여하면서 내가 뭐 좋았던 거, 좀 아쉬웠던 거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들이 종결회기인데, 그런데 이제 집단을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해보니까 10번은 사실은 집단에 어떤 건지 맛만 보시고 나가시는 거라서 사실은 종결회기를 해보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하시고 또 10번 하시고, 그래서 최소한 10번 훨씬 좀 이상 참여하신 분들이 종결하실 경우에는 종결회기를 진행하고, 10번만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마지막 때 간단하게 뭐 나가신다는 할 얘기 있으면 하시다라고 따로 종결회기를 갖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6번째 보세요.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모임의 취지가 공개화되는 조건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참가비라는 돈이라는 게 이 모임에 참여를 내가 성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어서 이제 환급 가능한 참가비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집단에 대한 참가 동기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는 참가비를 의미합니다. 첫 10회는 5만 원입니다. 이제 연장하실 때마다 종결이나 이제 추가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10회 중 8회 이상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나 2번 결석하셨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연장하신 그 다음에도 5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8회 미만 참가하셨어요. 그러니까 3번 빠지거나 그 이상 빠지시면은 1만 원씩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1회당 6,000원, 10회에 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환급해 드리냐? 여러분이 정시에 출석하셨어요. 그러면 1회마다 5,000원씩이죠.
여러분이 총 5만 원 내셨으니까 여러분이 지정하신 계좌로 전액 환급해 드리며 만약에 집단 시착 후 30분까지 지각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1,000원 차감해서 4,000원, 30분부터 1시간 지각하실 경우에 2,000원, 1시간 이상 지각 시 3,000원 차감이 되어서 여러분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브리더랑 잠깐 얘기해봤는데 이거를 은행으로 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제가 좀 1,000원짜리를 좀 가지고 와서 현금으로 좀 드리는 게 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좀 이따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출석률이 중요한데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 사망을 당했어요. 그럼 당연히 집단에 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병원에 좀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해외 출장을 뭐 한 3, 4주 가는 게 아니라 1, 2주 가게 됐거나 그래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한국에 안 계시거나 도둑이하게 못 오실 상황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참가비는 계속 카운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가비는 10회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 참석률을 반영해서 밴드에 5만 원입니다. 아니면 6만 원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이 다시 입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단 운영 7번째입니다. 집단은 최소 인원 6명만 유지되면 계속 진행이 가능하세요. 지금 7분이신데 저희가 이제 정원이 10명이에요. 오늘 한 분이 안 오셨고 아마 오늘 안 오신 분은 앞으로 안 오시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누가 들어오고 싶다고 하시면 10명에 채워질 때까지는 그냥 받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0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10회가 끝났는데 10분 중에 2분이 나간대요. 그럼 8명 남잖아요. 그럼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근데 또 2분이 또 나간대요. 그럼 이제 6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럼 사실은 집단 상담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개인 상담을 여러 명이 동시에 진행하는 효과밖에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집단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년이 유지되지 않아서 집단을 종결할 경우에는 2회를 집단 전체 종결의 마무리 회의를 갖게 되고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이제 리더가 바뀌게 되면은 이제 신고 리더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회의를 5회기 가지면서 리더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의 이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항은 이제 리더가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서약서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 댓글을 다셔야 되는데요. 다시기 전에 질문 있거나 할 일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눌까요? 저희가 이러고 집단 상담이 끝나고 개인적으로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매주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따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시간이 마무리 때 어떤 분이 집중적으로 이제 본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 마무리 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사실 충분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때 어땠을 때 제가 좀 더 듣고 싶거나 하다면 개인적으로 요청을 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니라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는 질문들? 그러면은 그 환급해드리는 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냐면 이제 은행으로 오면은 사실 내가 왔을 때 뭔가 이제 즉각적으로 딱 받아서 이렇게 사실 여러분이 참가 동기 부분에서 직접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 또 현금을 또 많이 안 갖고 다니고 귀찮아하셔서 좀 어떠신지 좀 혹시 직접 제가 현금으로 이렇게 드리면 불편하실까요? 네. 그럼 불편하다 싶으면 그거는 제가 은행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돈 이렇게 주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냥 돈 1,000원씩만 계산 주면 좀 이상해서 봉투에 넣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이 봉투에서 돈 빼서 주머니에 넣으시고 봉투는 여기로 놓고 가고 봉투 재활용도 하고 괜찮으세요? 그래서 오늘 부분은 제가 이제 은행으로 여러분 드릴 거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1,000원짜리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현금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들 없으시면 확실히 없으시죠? 네. 그럼 여러분 그 밑에다 댓글로 제가 맨 아래쪽에 댓글 양식 적었죠? 오늘 날짜 여러분 이름 적으시면서 그렇게 댓글로 확인합니다. 이름이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약은 해주셔야 돼요. 그게 혹시 불편하시면 밴드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밴드를 여러분이 여기 문장에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거에 불편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닉네임을 정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닉네임으로 날짜, 저는 이제 나무예요. 그러면은 뭐 나무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요. 뭐 상관없으신 분들은 실명하셔도 좋고 저희가 이제 공개인데 어쨌든 최선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치 않으시면 실명 공개 안 하셔도 제가 닉네임 정하고 나서 사용을 해도 되나요? 근데 어차피 닉네임 쓰실 거니까 닉네임 지금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되셨나요? 네. 네, 그러시면 여러분 이제 집단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실명을 쓰지 않고 애칭을 쓰는 거는 사실은 뭐 공개 집단도 아니라 비공개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집단에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체성으로 한번 가져보실 수도 있고 집단이 여기는 연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어떤 불리는 이름을 정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케이스랑 여기 종이가 있어요. 그럼 종이 뒤에 접어놓은 게 있고 요즘 한편의 면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기 식으로 닉네임을 써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닉네임 원하시는 걸로. 제가 이제 집단을 해보니까 닉네임이 너무 길면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표. 여기 이름표. 그래서 뭐 두 음절이나 세 음절 정도. 네 음절은 조금 힘들어요. 답답해. 그러면 한기 잘하지. 아니 아침에 너무 시켰어요. 저렇게 걸려서. 자, 달아주세요. 여러분 이거 좀 보여줄 수 있게. 천천히 해주세요. 자, 다 이름들 보이시죠? 이거 조금 앞으로. 사람이 조금만 더 자, 그러면 좀 소개를 해보죠. 소개는 하고 싶으신 분부터 하시면 되고, 소개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세요. 대신 이제 닉네임이 왜 이게 난 이렇게 지었는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구조화는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궁금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되시고 하셔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겠지만 여러분이 서로 질문하고 관계 있는 부분들을 좀 연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부터 그리고 뭐 집단에 참여한 이유 이 정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공개 집단인데도 여러분이 용기 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 마음인지 좀 원하시는 분부터 하시죠. 썩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닉네임 파랑. 닉네임이 파랑이고요. 이 닉네임 요거 선택하는 다른 이유는 뭐예요? 파랑색이 저한테 저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지었고요. 나이는 30 후반대고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집은 팔당 쪽에 삽니다. 팔당댐 쪽. 오전에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늦는 줄 알고 뛰어왔더니 지금 더워서 아침부터 더워. 그럼 경의선 타고 DMC에서 그렇게 홍대 하면 입구에서 원래 경기선 타고 와야 되는데 늦을 것 같아갖고 생각보다 좀 일찍 올 줄 알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생각보다 더 멀더라고요. 빠듯하게 제가 다음엔 또 30분이나 더 출발을 홀타임은 제가 자전거 타러 가는 데인데 거기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경의선 타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 타는데 네. 그래갖고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직장을 여러 거치면서 좀 주사라고 해야 되나요? 술 먹고 필름 끊겼을 당시에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뭔가 좀 민망한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전해 듣고 이제 주사가 아니고 술 안 먹었을 경우에도 가끔씩 이제 제가 스스로 분노 조절을 하는데 제가 이제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갖고 좀 미숙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다스려보고 싶어서 이제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집단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마음 한켠에 그냥 집단 상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좀 훈련하다 보니까 이쪽에 좀 관심이 생겨서 저를 좀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혼자 좀 공부를 하다가 대학원 스터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제가 상담자를 지금 현재는 목표를 하는 건 아닌데 그 리드해 주시는 그 선생님분이 집단 상담에 들어가 보는 게 상담자를 지향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이제 좋은 선생님이네. 저도 이 얘기밖에 못 만나봐서 아직 배우는 와중이라 일단 이게 다시 한번 집단 상담 얘기가 나와서 그럼 한번 들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집단을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사실은 오늘 시작인데 23일 저녁에 제가 맞아요. 네, 고 최근에 그날 거의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이게 보니까 공개된다고 해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혹시나 또 제 개인적으로 좀 감정에 고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혹시나 우연찮게 요새 유튜브가 워낙 유명하니까 제 채널은 안 유명합니다. 걱정 안 해도 전화해서 아이 저 자식 전화하면서 막 댓글로 막 이렇게 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좀 그래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 저한테 이걸 하는 게 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고 그냥 그 다음날 어제 바로 신청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좀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데 앞으로 혹시나 제가 또 제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툴르거든요. 혹시 제 말이 상처가 됐으면 바로바로 좀 심했다라든가 섭섭하다라든가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혹시 막 제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 하면 또 저분 기분 언짢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되게 멋있어요. 멋있다. 네, 용기를 내신 또 다른 거.
근데 그러면 왜 공개 집단을 신청하셨어요? 그 다른 리더분이 집단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아 사실은 보니까 매일 이렇게 집단이 있더라고요. 두 회기씩 있는 주말에 두 회기씩 있는 날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왕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이제 시작이 오늘부터니까 네. 원래 신청을 해놓고 만약에 안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제일 그러니까 대기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제가 그 지금 유료 집단 상담의 경우도 제가 신청한다고 바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그럴 경우에는 얘기를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운 좋게 돼서 네. 사실은 저희가 되게 공지를 냈을 때 저도 놀랬던 게 공개한다고 했는데도 그때는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공지를 올렸을 때 아침 8시 올렸거든요. 12시까지 8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라서 부랴부랴 시간 정하고 했더니 이제 하신다 그때 5분 정도 계셨고 더 했더니 이제 더 많아지셨는데 사실은 집단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안쪽으로 한 2-3분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 오실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 되게 좋아요. 네. 근데 다른 집단들은 말씀하신 대기하셔야 돼요. 다 대기하셔야 되셔서. 그럼 이제 감정 기복이 좀 있으시다 그랬는데 술을 안 드실 때도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좀 이렇게 갈등을 좀 하는 편이세요, 감정적으로? 가족들하고 이렇게 글쎄 가족들하고의 그런 뭐 친밀함 같은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느낌이 좀 이제 친구들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뭔가 좀 오히려 집보다 친구 집 밖에 나갔을 때 좀 편한. 그럼 친구들이랑은 그렇게 갈등을 좀 하세요? 술 안 드실 때도? 친구들이랑도 가끔 하는데 친한 친구들하고 가끔 제가 사실은 주사 때문에 좀 많이 주변 사람들이랑 상처 줘갖고 친구 관계가 끊긴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연락. 그러니까 그거는 주사 때문이었고 네. 술 안 먹었을 때. 그랬을 거라고 저는 술 안 먹었을 때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제 생각에 되게 수치심을 느껴서 화가 났다 그래요. 연설에서 이제 직장 직원들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막 면박을 주고 뭐 이랬을 경우에 제가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말고는 별로 없으신 거죠? 그때 말고는 크게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계속해서 상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집단을 하시면은 아마 그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올라오시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이제 사학세 쓸까 말까다가 안 썼는데 이거는 꼭 파라님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집단에서 심하진 않지만 이렇게 약간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은 화가 난다고 이 테이블을 발로 차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은 제가 엄청나게 푸시를 했더니 이 사기컵을 저한테 집어던지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던지진 않으셨고, 근데 또 다른 집단에서는 거긴 제가 없었는데 되게 친한 사람이었는데 이 한 분이 화가 난다고 옆에 있는 분 머리를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폭력은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폭력이 있으시다면 이유 불문하고 집단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 정도까지 집단에서는 감정들이 굉장히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파랑님이 이제 술 안 먹은 상태에서 진짜 그 감정들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다루다 보면은 그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는 힘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감정들이 오면 굉장히 수치스럽기도 하고 창피하시기도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집단에서 한번 같이 애써보면, 그리고 사실은 토요일 아침이라서 여러분 그렇게 감정이 올라올 것이죠. 근데 막상 이 공간에 들어오면요 아침이건 저녁이건 상관이 없이 그렇게 감정들이 될 수 있어서. 안 그래도 어제 메일 받으면서 링크해 주신 글 중에 마지막 글인 거 되게 좀 괜히 선택했나는 후회가 드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작은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동안 거쳤던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에 비슷한 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분을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직장 상사가 떠오르면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더라고요. 계속 오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긴 했는데 잘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직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니까 갈등을 하면 그거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정말 갈등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좀 세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저는 뭐 이렇게 누구 때리고 이거 제가 맞고 다니는 화랑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나 뭐 들으시면서 느끼는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되게 쑥스럽네요. 없으세요? 네, 그럼 다른 분 합시다. 저는 네, 닉네임은 소녀이고요. 그냥 이 단어가 되게 좋기도 하고 뭔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뭔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뭔가 사회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르기보다는 어린 시절에 그런 때처럼 나이가 들어도 살고 싶어가지고 이걸 블로그 닉네임도 하고 이렇게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름은 박선아이고요. 나이는 28이고요. 그리고 결혼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공이 교육 쪽인데 28살까지 되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교육을 해야 되는 되게 마음은 나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지만 뭔가 행동인 실천적인 것도 잘 따라주지 않고 그걸 했을 때 마음이 되게 괴로웠어서 많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심리상담 쪽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됐고 그때 누다신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알게 돼가지고 그때 그거 들으면서 딱 결정 내려서 이렇게 바꾸게 됐거든요, 전공을. 네. 그래서 그 뒤로 지금은 사이버대학에서 상담 공부를 이제 막 시작을 한 상태고요. 그걸 하면서 뭔가 상담사가 되고 위에 이렇게 아까 집단 상담이 좋다고 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이유도 도움이 되겠지만 뭔가 제 자신이 좀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몸 체력적인 거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건강해져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고 주변에도 좋은 영향력,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신청을 하게 됐고요. 저는 좀 감정 표현을 너무 억누르는 편이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저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서 상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에 대한 고민 상담이나 이런 건 많이 해주는 편인데 정작 제가 그러지는 못해서 뭔가 약간 좀 스스로 가두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런 게 좀 안에 많이 쌓여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집단을 통해서 많이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셨나요? 네, 진로? 네. 어. 네. 그때. 그거 듣고 결정하신 거라고요? 네. 책임감이 느껴져요. 그럼 남편분한테는
정말 솔직하게 좀 표현을 좀 하는 편이세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혼자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화가 나도 말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정리해서 그나마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분한테도 네. 남편분 좋겠다. 아니요. 그래요? 화나면 말을 안 해서 네. 네, 그거는 정말 속이 터지죠. 네. 그럼 그걸 좀 깨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세요? 네. 수녀님한테 뭐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그쪽 길로 갈지 모르겠지만 많았습니다. 저도요. 근데 원래 교육학 전공은 뭐 하셨어요? 국어교육 전공했는데 잘 힘들더라고요.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아이들과? 제가 지금 개인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문가한테 받는 건 아니고 그 사이버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재학생들은 이렇게 센터에서 인턴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걸 받고 있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만큼 실천하지 않아서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내가 고민을 해보면 교육을 하고 싶은데 그만큼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제 어린 시절에 뭔가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대상이 선생님뿐이었다는 걸 좀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건데 정작 저는 중고등학교 때 성적은 좋아서 막 아이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그거를 애들한테 전달해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고 스트레스고 힘듦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주 역할은 나의 지식적인 거를 어찌됐든 알려주는 게 가장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저는 선생님에 대한 이상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냥 단순히 돈을 위하거나 안정적인 것 때문에 선생님을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싫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만큼 뭔가 인간적으로나 인성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접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저는 정작 그러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 앞에 서 있는 게 굉장히 늘 부끄럽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럼 상담자에 대한 기대도 좀 크세요? 상담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실 지금은 그렇게 뭔가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노력을 빼면 노력 빼면 나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 많이 저처럼 고민이 많고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또 선생님한테 모두 이제 다 자기 할 얘기가 생각하느라고 사실 질문이 안 나오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박수. 네, 다른 분들 하시죠.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결이라고 하고요. 이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일단 처음에 물방울이랑 물결 중에 생각했는데 물이라는 게 되게 순수한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게 선택하게 되고요. 물결이라는 걸 선택한 이유는 선한 그 좋은 마음이 이렇게 퍼질 때 이렇게 물결처럼 퍼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네,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이걸 알게 된 계기는
제가 좀 끼인 둘째라고 하잖아요.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상담이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 상담을 좀 받아보고 상담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받고 하다가 그 무다심이 선생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인터넷을 하다가 그리고 그 블로그를 이웃을 제가 해놨는데 언젠가 그 공개 상담 그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일단 대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용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용적인 면에서 제일 크게 선택한 게 크고요. 저는 좀 저를 드러내거나 좀 저에 대해 얘기하거나 그런 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고 되게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이 공개 상담도 좀 되게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담을 많이 받아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는 아니고 짧게 한 3개월 아, 정도. 짧게? 네, 그럼 한 번? 2번 정도. 두 번? 네. 그 두 선생님한테? 네. 어떠셨어요, 좀? 처음 상담에서는 집에서 서러움 이런 걸 많이 털어내서 괜찮았고요. 두 번째는 정신과의 그 의사 선생님께 받았는데 인턴 선생님께 받았는데 그때 저는 정신분석이란 게 있는 걸 알게 돼서 정신분석을 받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걸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짧게 그냥 마무리됐어요. 그럼 그거는 뭐 특별히 물결님한테 좀 도움됐거나 그런 건 아닐 것 네,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혹시 상담받으면서 뭐 첫 번째 상담 선생님한테 네. 물결님 얘기를 털어낸 걸 알고 네.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들을 좀 표현을 하셨었나요? 그 선생님이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좀 좋다든지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저는 뭔가를 한 개를 하면은 좀 되게 막 엄청 좋은 거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거를 선택해도 다른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상담을 선택해도 그때도 그 상담 센터는 아니고 그냥 거의 무료인 그런 데서 했는데 왠지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좋을 것만 같고 내가 원하는 상담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상담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께 하진 않아요.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말 안 하고 그냥 저는 좀 더 치료 제가 그런 말을 해도 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좀 약간 저는 이제 좀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냥 그때 메일로 메일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지금 다시 보니까. 특별한 피드백은 못 받으신 거죠? 네.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메일로 전하신 거죠? 직접? 네, 직접 말은 안 해요. 그냥 정신과 가면서 그만둔다고 그냥. 그렇게? 사실은 개인 상담에서 제가 이제 상담받는 사람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담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편할 감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되게 솔직하게 하시는 게 물결님한테도 옛날 같으면 좋았을 거고 또 사실은 그 상담자한테도 되게 좋은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집단에 오셔서도 이제 저나 초록이님이 이제 리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느끼 하실 때, 저런 상담 접근은 나한테는 저렇게 표현하면 안 좋은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혼자 삼키고 그냥 그렇게 뭐 끝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왜 그렇게 말하냐, 난 그렇게 말하는 게 싫다. 혹은 실제로 뭐 이제 그런 피드백들을 저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라 그래요. 선생님 못 믿겠다. 네가 무슨 뭐 상담자냐. 근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상담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식당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 이제 저랑 여러분은 이제 오늘 처음 뵙고 사실은 우리 도단님은 예전에 뵙지만 다 처음 뵙거든요. 동아배님도 이제 지난번 모임 오셔서 한번 뵙고 사실 선현님은 죄송한데 얼굴이 생각해서 안 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지금 여러분과는 아직은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처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저도 진짜 내 동생, 내 가족을 생각하고 저도 여과 없이 말해요. 대신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당신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얘기 저한테 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있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물결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또 저한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좀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물결님한테 하실 얘기 그 둘째로의 힘듦을 가족들한테 표현해 보신 적도 있어요? 네, 엄청 많은데 그냥 엄마는 그런 걸 전혀 듣기 싫어하시고 항상 말하면 네가 피해의식이 커서 그렇다, 네가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시고. 그럼 위에는 만들고 밑에는? 밑에도 여동생. 딸만? 네. 전공 영어 연구. 또 물결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잠깐 꺼지는 것을 좀 확인하느라고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네, 카톡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또 다른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반이라고 지었는데요. 저도 소년이와 비슷하게 블로그나 어디 미니 있을 때는 꼭 이거를 써서 제가 어렸을 때 영어 이름 막 선생님들이 지으라고 영어 캠프가 지으라고 했을 때 그냥 A부터 Z까지 쫙 이제 추천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빨리 적어보고 싶어서 그냥 가까이 적어서 굉장히 단순한 이름으로 했는데 꽤 오랜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냥 친근하게 사용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집단 상담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저 또한 파랑님과 소녀님처럼 상담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과가 아동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동 심리상담 쪽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면서 그쪽 대학원에서 알아보다가 그 노다심 선생님의 블로그와 그리고 책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부터 쫙 읽어보게 되면서 거기에 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의 한 3분의 2지점 그쪽에 집단상담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관심을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갔을 때 이게 신청한다는 걸 보고 신청하게 되었고요. 지금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전기에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심리 상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졸업한 지 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영어나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공부할 때 지장이 안 되면서 전 졸업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선언을 갑자기 해주셔서 졸업하자마자 경제적으로 독립을 원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학원을 준비하는데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그런 일이 있다고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일 안 해요. 그러니까 2-3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심리상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집단인데도 이렇게 좀 떨기거나 좀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룹 바이블 스터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집단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고 공개라는 거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자신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망설임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겠다는 진짜 못했어요. 사실 누가 보겠나? 이런 생각이 아니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되게 유명하세요 유다 씨. 저요? 네. 아, 네. 아니, 저서도 굉장히 많으시고 되게 유명하시고 그래요? 유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모인 거예요. 없어요. 되게 사실은 처음에 이걸 이렇게 찍는다고 했을 때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걸 누가 다 보겠냐고. 2시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그냥 궁금했어요. 여러분 공개인데 왜냐면은 제가 원래 다른 제가 하고 있는 집단에서 공개하자 그랬더니 반대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공개하면은 나는 내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해주면 되게 좋은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사이버대 공부하면서 집단 상담 그 콜이라는 분이 하는 맞아요. 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봤을 때 되게 그런 영상이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건데 하게 돼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 아직 비구조와 이런 개방령이 많이 잘 안 하고 모를 텐데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좋네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우리 반인님한테 궁금하신 점 하시는 게. 저도 그 책 읽어봤어요. 그 저는 심리학의 처음인데요 하고 그 다음에 또 내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어 정리 꼭 알고 싶은? 네. 처음 책은 되게 제가 처음으로 심리학 생각하면서 산 책 읽어보고 굉장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서 너무 좋았고 바로 그 책을 이제 구입해서 봤는데 조금 뭐랄까 전 책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좀 정의가 있는 거니까 좀 딱딱하고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 책은 아직 굉장히 오랫동안 읽고 있어요. 비싸신 건 아니에요? 되게 생각해요. 얘기하다 보면 막 감사하다. 그게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감사합니다. 유명한데 책은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들 지금 그 파랑님 선생님 소개했잖아요. 다들 상담을 받으셨는데 저도 학창 시절부터 상담을 뭐지 거기 학교에 있는 상담센터 거기 중학교 때도 그 상담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거기 상담센터, 그리고 대학교 때도 대학교 학생 상담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중, 고, 대, 다 그래서 네, 그 신기했어요. 다들 상담하고 싶었다고 싶구나. 어떠셨어요? 상담 받으실 때? 저는 편했었어요. 대학생 때는 좀 회기가 짧아서 그런지 많이 못 나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선생님이 저에게 많이 정서적으로 지지감을 주셔가지고 그때 친구하게 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분이 아니었다면 진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지지감을 표현해 주셔가지고 네, 되게 좋은 네,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대학생 때는 제 할 일이 너무 바빠서 네, 한 8회기? 네, 그때 끝났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상담 받을 때 상담 선생님이 되게 좋았잖아요. 상담 선생님이 좋다고 많이 좀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연락이 끊겼는데 고등학교 때 상담 선생님은 대학교 갈 때도 메일로라도 주고받고 연락 꾸준히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연락 끊겨서 다시 해볼 생각이 되게 좋았어요. 또 있으세요? 저는 제 닉네임은 밝음이고요. 원래 아까 서약할 땐 제라고 했는데 제가 지혜라서 빨리 하면 제재해서 제 친구들이 부르거든요. 근데 그걸 할까 하다가 제가 좀 다른 거 생각해보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좀 갖고 싶은 거 더 이렇게 평상시 항상 가지고 싶은 그런 느낌 생각하다 밝음이라고 정했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 경험, 저는 지금 예술심리치료를 공부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음악을 전공하다가 예술심리치료로 바꿔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이제 하면서 이제 제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제 하면서 집단 예술치료에서 한번 집단 상담은 아니지만 그런 집단 예술치료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생각을 안 했었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상담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친구가 항상 누다신 그걸 맨날 쉐어를 해요. 좋은 친구네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맨날 쉐어하길래 그냥 처음에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아빠 뭐 이런 이렇게 제목만 보고 안 읽다가 가끔 보다가 이제 집단 상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해야지 생각했는데 일단 무료 이렇게 됐길래 거기서 일단 먼저 보게 됐고 공개가 된다는 말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굳이 어차피 드러나는 게 그렇게 큰 일이겠나 싶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대인관계에서 좀 패턴이 있더라고요. 항상 초기에는 정말 쉽게 친해져요. 누군가와 쉽게 친해지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 상대방이 굉장히 어색함을 느껴요. 그 상대방은 항상 똑같은데 어색하고 뭐 갑자기 이 친구가 짜증났다가 저는 잘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냥 짜증났다가 혼자 다시 풀고 돌아오고,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집단 상담을 통해서 좀 제 패턴들을 좀 확실히 보고 발견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그렇게 좀 어색해지게 되는 그 이유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좀 딱 봤을 때 그냥 갑자기 그냥 어색함 느끼는지, 아니면 이 친구가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 좀 막 생각하시다가 그랬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뭐 어떤지? 그러니까 뭔가 제가 딱 사람이 딱 처음 친해지면 정말 모든 걸 다 좋게 봐요. 근데 사람이 단점이 있는데 뭔가 단점을 딱 발견하면 되게 실망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점점점 이 친구가 어색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치료자 길을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떤 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음악 치료를 하는데, 이건 좀, 사람을 만나고 뭔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은 건 좋거든요. 근데 일단 제 자체가 일단 너무 안정적이지 못해서 좋은 저희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항상 한결같은 모습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보다는 좀 더 뭔가 음악 치료하면 이제 음악 치료 막 상담자들 그런 강령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강령을 별로 따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저한테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하시네요. 보통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치료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현재 직업이 있으신 거세요? 아니면? 아니, 이제 마지막 학년이에요. 마지막 학기랑 그다음에 이제 그냥 다른 쪽으로. 발금님한테 무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이 있냐면은 사실 이제 모임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다른 집단인들이 25만 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수련생 선생님하는 거는 15만 원 시작이고, 또 이제 이게 할 때마다 계속 디스카운트가 돼서 지금 집단하시는 분 중에 10회에 5만 원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년을 계속 한 거예요. 일반인인데.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집단 안 비싸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하긴 처음이 25만 원이니까 이게 좀 부담이 정말 많이 되시겠구나 싶어서,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이제 센터 선생님들이랑도 좀 뭐 공개가 아니더라도 훨씬 좀 디스카운트가 돼서 식단이 좀 이렇게 있는 것도 좋겠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하면서 좀 놀라기도 했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또 배우님한테 그럼 어떤 강령이 제일 마음에 안 드셨어요? 강령이 기억이 남진 않는데 저도 실습을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 공개라고 혹시 막 그러면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드시려고 하는 경험을.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잖아요. 실습 영상을 보면서.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물어보더라고. 선물을 줬는데 뭐 사탕을 줬는데 이걸 받아도 되냐. 선물 같은 거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걸 이제 뭐 학부모님 오셨는데 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다 이런 말들 하는데 사실 그게 왜 고민이 될까 저는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피드백을 들으면서 그냥 그건 그냥 사람의 관계고 그렇지. 그냥 인사하면 되는데 왜 저런 고민을 하고 있지라는 사실 답답함이 들었고 사실 그런 저의 분위기가 사실 저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고 뭔가 이건 이거다 이런 뭔가 일률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발견님은 좀 이렇게 자유로운 거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좀 틀에 엉기지 않는? 네. 사탕 같은 거 받아도 되지 않나요? 난 이거 주면 좋던데. 또 배우님한테 그 인간 관계에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랑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랑은 이제 더 안 보세요?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안 되면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고등학교 넘어서부터는 이제 계속 부딪히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에서도 이제 계속 부딪히고 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좀 한계가 있긴 해요. 그럼 그렇게 좀 부딪히려고 하셨을 때 관계가 뭐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 멀어지는 거 말고 그렇게 얘기해서 좀 더 가까워지거나 친해지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친구한테 사실 그렇게 솔직하게 한 친구한테 되게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게 뭐 어떠냐 이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받아줘서 진지하게 말했는데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니까 저는 그게 더 아무렇지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집단에서도 좀 이렇게 처음에 뭐 그런 기대가 크고 친해지고 싶었다가 좀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집단이니까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럼 이제 그럼 집단원들 중에 어떤 부분은 발견님 친구처럼 그게 뭐 그래도 난 너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어떻게 너 사람을 네 마음대로 그렇게 기대했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쪽이건 발견님이 실제로 감독했는데 연습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거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발견님 반갑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러시죠. 닉네임 그냥 도마뱀으로 지었는데 제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 키우기도 했고 또 가장이나 좋아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었습니다. 또 집단에 제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도 누아심 선생님 강의 듣고서 한번 이거 들어보는 게 제가 어떤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있었고 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좀 한 명이나 두 명 같은 소수의 사람과 좀 이야기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좀 이렇게 좀 다수가 되거나 좀 여러 집단이 되면은 제가 되게 위축된다기보다는 좀 되게 조용해지고 제 의견을 좀 말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 대학생활을 했었는데 또 그런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좋은 모임이랄까 단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하는 게 과제에 있어서도 되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집단에 참여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 좀 뭔가 변화같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또 공개 집단을 선택하게 된 것은 또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무료라는 점이 되게 좀 메리트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 3자가 나를 보는 건 어떤가 그거를 한번 제가 또 남의 시선 되게 의식하는 편이라 한번 그걸 또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싶어서 한번 공개 집단에 그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우세요? 같이 모여 있을 때 네. 얘기하기가 주저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질문을 했어 갑자기 네. 누구한테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질문을 그러니까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좀 아까 이제 발군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저는 이제 발군님한테 네. 그리고 발군님은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뭔가 본인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먼저 제가 제시를 한다고 할까요? 먼저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때 제가 먼저 선뜻 말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럼 누가 얘기했을 때 질문하는 거는 괜찮고 약간 그것도 뭔가 쉽지가 않던데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게 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조마뱀님 네.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 말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쟤는 저런 질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 네. 그럼 먼저 얘기할 때 만약에 뭐 집단하면은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자기소개하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시작하면 하실 얘기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때 도마뱀님이 먼저 얘기를 하려고 딱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 지금 내가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 같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잘못했다고 평가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죠. 그걸. 그럼 그런 부분들을 도마뱀님이 한번 집단에서 연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시작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없고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얘기를 처음 꺼냈는데 네. 제 생각에 대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계속 물어보면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뒤를 돌아보면은 이게 내가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그런 건 아는 건 안 중요하고 네. 믿어질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건 아는 건 안 중요해. 안다고 원하지 않아. 근데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도매님이 질문했을 때 이제 도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다른 분들은 막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데 네. 그럼 도다님은 내 생각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나 걱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도다님이 아니요 저 그냥 할 얘기가 없는 건데요. 뭐 도마뱀의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쵸? 그게 믿어져요? 한번 하면? 보통 그냥 넘기는 편이라 아니 넘기는 게 아니라 믿어지냐고. 내 얘기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구나.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편인데 받아들이는데 진짜 자기 마음은 안 바뀌는 거죠. 아니요. 밖에서 그러면 자유롭게 네.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근데 얘기하지는 제가 못하고요. 참 힘든데.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요? 여전히 타인이시면 신경 쓰이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좋아하는 얘기를 얘기하면 그래 넌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안 바뀌면 물어보는 거예요 또. 네. 진짜예요? 사실은 내가 얘기하면 불편하죠. 부모님이 아니라고. 네. 근데 안 믿기잖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 믿길 때까지. 맞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계속해요. 네. 그 작업들을 도마님이 안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집단에 백날 참여해도 늘 위축돼 있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도다님이 짜증낼 수 있겠죠. 누구든지,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 감정을 또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물어보냐면은 그냥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요 라고 끝내버리면 확인할 게 없어요. 내가 말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서 물어봐야지. 응?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 한번 시작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부모님한테 하실 얘기. 저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타인의 시선 되게 의식하고 제가 어떤 말을 꺼낼 때 제가 먼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 같이 한국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말을 못하고 지금도 비슷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말을 꺼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 저도 사람이 많은 데서 말을 못하고 듣기만 하는 편이고 말을 꺼내기 전에
저 친구는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왠지 싫어할 것 같다라는 막 제가 막 되게 막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그런 생각하세요?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누가 싫어할 것 같아요? 얼굴 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질문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불편하다면 불편하다. 그럼 거기서 파랑님은 아 역시 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말을 해서 어떤 게 불편하냐? 말이 기냐? 아니면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그럼 이제 질문 받으시는 분들은 정확히 피드백을 해주셔야 물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 느낌인데 약간 피드백이 제가 얘기할 때 반응이 좀 누가 불편할 것 같아요? 정확히 질문 한번 해보시죠. 아니 제가 얘기할 때 좀 약간 좀 따분하거나 또뭐 비슷한 레퍼토리 얘기도 나오는 것 같네라는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갖고 약간 지루해하시나 보여서 저는 좀 전에 상황을 제가 얘기하면 솔직히 별 생각을 하고 싫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제가 어제 잠을 자고 좀 컨디션이 그러니까 특별히 파랑님 얘기에 대해서 좋거나 싫거나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어때요? 느껴지세요? 되게 좀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큰 감동은 없고 뭔가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좀 반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믿어지시냐고 이 얘기가. 차라리 부정적이거나 좋거나 그런 건 없었대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세요? 아니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또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피드백을 보고서 제가 얘기할 때 표정이 좋은 분들은 그러니까 누가 표정이 안 좋냐고. 다른 분들은 다 좋을 수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기분 상하셨을까 봐 제가 또 이렇게 해놓고 또 괜히 부장님이? 예. 물어보세요. 제가 솔직히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기분이 좀 상할 것 같거든요. 물어보세요. 억울하시니까 아니 조금 더. 여기 여기 진짜 좋으시네. 부장님 자세 보세요. 억울한데 달려가지고. 굉장히 성격이 쿨하고 좋으신 거. 아니 근데 그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연습들을 제가 계속 좀 요구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좀 얘기를 계속 좀 포괄적으로만 좀 너무 돌리셔서. 제가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이런 말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럼요. 특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 있으면 좀 많이 좀. 그래서 여러분 집단에서 개인 상담이랑 다른 점은요. 개인 상담자는 나를 되게 지지해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집단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안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물어봤는데 친구가 아니 나 너 싫지 않은데 내 표정 보니까 싫은 표정이야. 근데 나 솔직하게 말해 너 나 싫어하지. 아니 싫다고 이러면은 알았어 저도 싫어하면서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지만 집단에서는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물어보라고. 그래서 좀 집요하게 여러분이 좀 물어보시는 과정들을 거치시면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싫어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어떠세요? 저에 대한 감정, 저에 대한 감정이 되게 무서운데. 좀 어떤 감정이요? 무섭다는 거? 정말 되게 막 관찰당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제 표현을 안 하는데 여기 자리만큼 제가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얘기를 못하는 게 있을 텐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좀 간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수위를 좀 낮춰가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수위를 낮추시면 모두 간판나가실 텐데. 그래서 그런데 아니 그럼 질문하세요 저한테 뭐 간판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요? 역시 제가 다른 것보다는 역시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역시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실망하실 일만.
아니 저는 그 신뢰감이 생기는 네네.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아, 네. 네, 별로 말을 안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돼요. 자, 도마뱀님한테서 하실 얘기들 없으세요? 도마뱀님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이요? 특별히 생각나는 기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다른 답변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편안해요? 네네. 좀. 자, 우리 박수 쳤나요, 동아님? 자, 우리 마지막 졸린 도나님. 네, 그거 이제 이름은 어감이 일단 좋아서 어린이집. 제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 우리말로 그 뜻으로 지은 게 아니라 그걸 불러서 괜찮다 싶어 쓰고 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뜻은.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우리말로 도담이라고. 원래는 도담. 형용사. 그렇고요. 제가 최근에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몇 달 일을 쉬고 있고요. 뭐 찻집에서 약간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분이 외국에 가서 찻집 대신 이렇게 하루 이틀 문을 열어주는 정도 이제 놀고 있었고 집단 상담에 관심이 있어요. 상담에도 관심이 있고 전공자는 아니고요. 전공은 없고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마라톤 집단에 참여를 해요. 예를 들면 저 참여해본 곳 한 군데인데 한 4번, 5번 가거든요. 부산 이상은 하여튼 부산 쪽에 부산 교대 근처에 있어요. 거기 어떻게 알게 돼서 한 번씩 가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이런 거를 전공할 것 같진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 겸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제가 나누고 자기 발견하고 있는 게 좋아서 또 하여튼 혹시나 10년쯤 뒤에 비싼 일을 해보는 거 괜찮겠다 정도의 생각 정도고 최근에 제가 구하게 된 일은 딴 얘기 할까요? 최근에 제가 구하게 된 일은 내일 모레부터 한 달 동안 초등학교예요.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초등학교인데 30분 가야 되고 강의금이고 영학년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몰랐던 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전에 했던 일이 한 2, 3년 정도 학교랑 관련된 일이거든요. 대안학교.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거기에 있는 7살 아이 4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이 일을 당분 못하게 돼서 제가 담임을 받게 됐어요. 그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외국 갔다가 언제 갔어요? 필리핀이요? 한 학기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밑에 쪽에서 있었잖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웃 학교 저기 산천 쪽에 거기 얼마나 있었어요? 거기 갔다 와서 바로 산청에 간 건 아니고요. 또 거기 갔다 와서 네, 절에 갔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절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궁금한 거예요. 한 반년 좀 넘게 절에서 생활하고 돈도 좀 벌고 그렇게 해서 생활했었고 거기서 나와서 산청에 가서 1년 계약직으로 상암 일을 했어요. 중학교 아이들. 근데 남녀를 같이 봤어요. 제가 한 30명 정도 25명에 30명 사이 학생들을 생활지도를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계약이 마련돼서 서울에 올라와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그럴 갔다가 지금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직 받고 있고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올 2월까지는 일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모임에 좀 왔었어요. 근데 집단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서 좀 기회가 안 돼서 이번에 하게 돼서 되게 반가워요. 늦으면 안 돼. 네. 오늘은 안 해준 걸로 해줄게. 도나님한테 되게 만화에 나오시는 거 같아요.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입고 온 건 아니고요. 잠옷이지. 네. 아니
잠은 느낌이야. 자유로운 계속 무슨 막 그래. 이걸 입고 왔는데 아니 무슨 더워가지고 진짜 실생활 현실에서 먹는 사람이 튀어나온 느낌. 아유 첫 팬인데 이렇게 앉은 사람 처음 봤어요. 양말도 없이 왼발로 완전. 너무 아니 부산에 마라톤 있다? 거기는 예봉 정도 있다고요? 거기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요 보통? 일반인들이 좀 되는 아니요. 일반인들이 소수고 그쵸? 거의 누가 상담 몇박 며칠이었어요? 길게 하면 3박 4일이고 짧게 하면 1박 2일. 아 짧게 하시네. 일요일에 좀 짧게. 네, 1박 2일 때 주말만 토요일. 아니면 이제 다닐 때는 뭐 명절에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제가 착각은 마라톤 모임을 가셨다길래 그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하는 집단 공단 중에 거의 그 마라톤 집단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매주마다 꾸준하게 오는 게 일반인들이 아니면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자들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일하죠. 또? 저도 이게 잠옷이에요. 어제 입고 잤는데. 저도 앞으로 그런 바로 나올 수 있는 걸로 입고 주무시면. 이게 머리는 어떻게 하세요? 머리가 왜 머리가 되는 거예요? 폭탄 마시고. 얘 그냥 골펌을 했는데 제가 이게 머리가 앞으로 내려오는 게 되게 거슬려요. 아, 그래서 뒤에 머리를 그래서 일부러 최대한 신경 안 쓰고 싶어서. 음악 하시는 사람이 예술하는 좀 하지 않아요 예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 그럼 아까 전공이 없다고 하셨는데 대안학교로 그래도 하시게 되는 건 저도 대안학교 되게 관심 있어가지고 네. 알아봤는데 전공이 없으시면 어떤 일들을 학교 가서 다녔어요. 네네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네.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물론 하는 일이 있죠. 그런 역할이 있고 제가 뭐 이것저것 아이들이랑 이렇게 뭐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제가 좀 되는 대로 말하면 안 해요 아무것도. 애들이랑 놀고 적당히 제 컨셉은 애들 사고 안 치고 안전하게 애들이 건강하게 노는 게 나는 좋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노는 게 재밌고 대충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만 하고 그냥 계속 놀아요. 되게 닉네임이랑 잘 어울리시는 도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소연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도담님에 대해서 기분이. 저 아까 딱 들어오실 때 되게 우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술하시는 분인가 싶었는데 네. 근데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되게 딱 보면 그냥 웃음 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또? 진짜 타인이 별로 의식을 안 하네요. 엄청 의식하고 있어요. 계속 의식 안 하네요. 네 이렇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의식하면 그냥 자 그럼 우리 도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초롱님이랑 저만 나왔죠? 네. 저는 초록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게 제 첫째 아이 이제 그 태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나무님이랑 저는 이제 집단원으로 한 2년 정도 같이 집단 상담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다른 닉네임이었는데 첫째 아이를 갖고 좀 너무 기뻐서 닉네임도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이제 태명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닉네임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자기소개 굉장히 어려운데 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상담 전공을 저는 했고요. 그래서 상담 전공하고 지금도 이제 그 석사 졸업하고 상담 일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님이 처음에 이 공개 집단을 이제 한다고 하셨을 때 좀 해볼 사람 이렇게 이제 같이 해볼 사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나무님하고 사실은
비슷한 마음으로 누가 하겠나.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나무님 시작을 한다니까 같이 해보면 되게 좋겠다 싶어서 저요 하고 제가 손을 제일 먼저 들었는데 정말 너무 빨리 시작이 돼서 저도 지금 이 자리가 너무 긴장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진행이 될 수 있나 좀 지금은 좀 잘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뭐 아까 소녀님도 막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되게 진짜 용기 있으시고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점 프로님한테 해보시죠. 혹시 작은 거 이렇게 장난감 이런 거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피겨? 네, 그런 거. 네, 좋아해요. 그냥 그거 생각나서 그래요? 뭐가 그래 생겼다.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요? 간파당했네. 상담은 어떤 구체적으로 그냥 상담 전공은 어떤 상담 전공하셨어요? 어떤 상담? 그냥 저는 교육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했어요. 네. 지금 집단 상담 하고 그쪽 리더로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월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리더고요. 목요일 오전하고 나무님하고 브리더로 하고 있고. 네. 또 없어요? 초록이 태명이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아이요. 네. 지금 태어났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바꿀 거예요. 둘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둘째 태명은 열매여서 이제 좀 태어나면 초록 열매로 바꾸려고요. 나도 충분하네. 자, 없으세요? 우리 초롱님 그래요. 저는 나무예요. 제가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서 편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4학년 때 집단상담 수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위축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듣는 얘기로 제가 이제 뭐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제 결혼식 때 중고등학교 친구는 2명 없었어요. 중학교 친구는 1명도 없었고 고등학교 친구는 2명이 아닌데 1명은 집안끼리 알아서 내가 안 불렀는데도 지가 왔고 그리고 1명은 한 3년 혹은 4년, 5년마다 연락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제가 불러서 왔고요. 사실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 되게 위축됐고 되게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길 갈 때 땅바닥을 쳐다보고 다니면 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집단 상담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이 어떨 거라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면 사람들이 대답해 주는구나, 솔직하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집단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 때문에 제가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도 있고 지금도 집단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집단에서 닉네임을 쓰라 그래서 이제 썼던 닉네임이 나무네요. 제가 편입하기 전에 한 8개월, 9개월 동안 여행을 좀 다녔어요. 가장 좋았던 곳이 스코틀랜드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곳이 숲이었어요. 정말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와서 있는 숲을 보면서 그때 너무너무 제가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2001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하고 나서 이제 편입해서 들어가서 닉네임즈라고 하니까 저는 그때 이미지가 떠올라서 나는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좀 와서 쉴 수도 있고 좀 위안도 받고, 그래서 이제 나무로 지었고요. 그리고 이거 뭐 해야 되지? 혹시 궁금한 질문을 받으면 궁금한 점이 좀 있으세요? 결혼하셨나요? 네네, 결혼했어요. 7살, 10살 아들 중. 혹시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집단은 어떤 집단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업이었어요. 3시간 수업이었는데 1시간은 일어나고 2시간은 실습하는. 사실은 학교 안에서 해서 그렇게 역동이 많고 그러지도 않았고 또 한 10명 정도? 근데 한 10주 정도 했었죠. 근데 아무튼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 좋았던 대학 때 인간관계 중고등학교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대학 때 인간관계 괜찮아요? 대학 때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보다는 훨씬 더 편했어요.
훨씬 더 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집단 상담하고 심리학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사 편입을 해서 그래서 학사 편입 예전했던 학교에서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학사 편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 기도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집단하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왜 바깥에서는 되게 착하고 집에서는 막 짜증내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단을 안 했다면 저는 아마 그런 아빠가 됐을 거예요. 그런 남편. 밖에서는 누구 부탁하면 막 다 들어주고 집에서는 와이프랑 애들한테 엄청 짜증내고. 그런데 집단을 하면서 오히려 바깥에서는 할 얘기를 제대로 해요. 그리고 집에서는 와이프나 아내들이 아이들한테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래서 그냥 화나려고 막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소통하려고 하고 섭섭하면 섭섭한 거, 화나면 화나는 거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려고 해서 저는 어떤 분이 누구한테 집단이 가장 효과적일까로 물으면 저는 저 같은 사람 바깥에서는 할 얘기 제대로 못하고 가까운 사람 괴롭히는 정말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좀 집단에서 그거를 깨가면서 연습하면 가장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제 경험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 지금은 인간관계가 그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지금은 저희 센터 계신 선생님들이랑 정말 저희 식구 다음으로 가장 친해요. 그래서 일단은 집단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일하면은 왜 서로 갈등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럼 저희는 대놓고 싸워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감정적으로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거 얘기하고 섭섭한 거 듣고 다시 조율하고 다시 마음 나누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장면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솔직히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해. 사실은 그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집단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정말 무슨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랑 가장 또 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전이랑 다르게 상대방 배려해가면서 할 얘기는 다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저는 집단 통해서 많이 좀 연습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집단에서 그렇게 좀 애정이 많죠. 궁금한 게요. 개인 상담이랑 이제 집단 상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 상담에 비해 집단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게 막연하게 알 거는 같지만 좀 그러니까 개인은 1대1로 그래도 뭔가 집중적으로 솔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근데 그게 어떻게 집단이랑 다른 점이 있는지 일단 보다 현실에 가까운 건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훨씬 적용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개인 상담 와서도 상담 선생님이 속으로는 겉으로 저렇게 웃으면서 해주시면 날 싫어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하죠. 결국 용기 내 선생님 저 싫어하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담자는 전적으로 내담자를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훈련받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한 거를 얘기를 하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개인 상담에서 깨닫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그런 피드백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 이 사람은 결국에는 그래 상담 선생님이니까 나를 좋아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날 싫어해가 되는데 이 집단에서는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좋아하는 사람 얘기도 잘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쉽다는 거. 그리고 또 개인 상담에서는 상담자한테 느끼는 감정이 다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양하더라도 뭐 사실은 크게 한 뭐 두세 가지 정도 한 사람한테 처음에는 무서웠다가 그 다음에 너무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적절하게 느꼈다가 이 정도쯤은 집단에서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정말 가족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보통 뭐 과묵한 사람을 우리는 좀 아버지처럼, 혹은 막 잔소리하는 사람을 어머니처럼 인식하고, 그리고 말 많은 사람은 내 관심을 뺏어가는 내 동생처럼 느껴져서 좀 질투도 나고, 좀 뭔가 인정 받는 사람은 첫째처럼 느껴져서 생도 나고,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면에서 사실 가족 치료, 가족을 다 데리고 오지 않아도 가족이 사실은 재현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리고 친구들, 저는 사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연락을 해요, 저한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연락을 하는데, 아직 근데 저한테는 좀 숙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가 제가 딴 데로 전학을 오면서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어졌는데, 근데 이 친구 저한테 꾸준히 연락을 해줘요. 그럼 지금 가면은 옛날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긴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친한 친구들 사이에 좀 동떨어졌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단이 와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리더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저를 집중해 주지만, 제가 집단 감독에 있을 때는 다들 친한 것 같은 거야. 나만 안 친한 것 같고, 사실은 똑같이 없는데도.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나 같은 느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아,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니구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현실과 좀 저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저는 그런 집단이 그래요. 뭐 그리고 또 그 유명하신 얄롱 선생님의 얘기를 들리자면, 집단 상담이 개인 상담보다 효과가 못하다는 증거는 없대요. 개인 상담만큼 되거나 오히려 뛰어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집단 얘기를 또? 저 개인적으로는 동영상 홈페이지 1, 2편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지리응답편까지 보긴 했는데, 특히 제가 무료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컸던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나무님이라고 나무님께서 그 이전에 피상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피상적인 친구 관계가 20명이 있었다면 이쪽 계통의 일을 시작하고 나시고 나면서 거의 정리하고 새로운 인간관계 20명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이전에 친구들이 제 나름대로 많은 편 만났다 생각했는데 거의 다 정리를 제가 했거든요, 제 스스로. 제가 싫어서 뭐 나갔던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 생각이 드는 생각이, 앞으로는 내가 아무도 못 만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걱정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래도 이제 새로 또 만날 사람들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친한 사람들은 좀 사귀고 싶은데,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이걸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생님 그걸 보고 나도 여기 가면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신을 좀 갖고 싶은 거세요? 저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 과정을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사실 이게 비구조화 집단이 여러분 한 10회 정도 참여하시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세요. 이런 게 있나?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10회를 넘어가면서 조금 더 집단에 들어오시고, 진짜 어디 가서 보일 수 없는 때로는 내 추한 모습까지도 좀 여러분이 용기 있게 드러내시면서, 하지만 관계가 지속이 되고 마음을 계속 나눌 수 있다는 걸 경험하시면서 하면은, 사실은 옛날에 있는 피상적인 관계 중에서 남은 관계들도 정말 몇 명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진심을 드러냈을 때 진심을 받아주는 사람들. 근데 하지만 그렇게 맺어지지 않은 관계들은 불편해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또 다른 분들도 좀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우리가 버텨내면은, 저는 아무튼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편해요. 저는, 여러분은 저를 보실 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저는 정말 대신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라는 과정들이. 자,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거로 좀 시간이 갔고요. 원래는 보통 30분 정도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지금 감정이 어떤지 한마디씩만 좀 하고 마칠게요. 감정은 뭐 행복하다, 불안하다, 편안하다, 긴장된다, 뭐 두렵다, 아니면 설렌다, 뭐 등등 그런 감정적인 형용사 표현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한마디씩 하시고 마칩시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딱 그 감정 표현 하나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느끼는 감정.
두근거려요. 두근거린다. 긴장되고 설레고 기분 좋은 긴장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두루뭉실하고 약간 싱숭생숭. 피곤해서 지금 나른으로 약간 이쪽이 약간 서늘한 느낌. 저는 편안한데 뭔가 알 수 없는 편안함? 네, 좀 표현이 안 되는 그렇게 되네요. 저는 처음에는 긴장이 됐었는데 여러분들 소개 듣고 이제 앞으로 좀 같이 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은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편안해진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저는 즐겁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즐겁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유튜브에 동영상이 혹시 올라갈 때 좀 악플이 달리거나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해당 특정 동영상에 댓글을 안 달리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조치가 안 되면 댓글이 달리면 저한테 알림이 오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봐서 이제 그런 내용과 상관없이 그런 악플이 달리는 건 제가 관리를 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가셔서 밴드에다가 오늘 어땠는지 밴드에다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동영상 정리되는 대로 올리면 또 밴드 통해서 그렇게 좀 동영상 올렸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